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총사령부가 설정한 메가더 라인에 의해 수산 강대국인 일본 어민들의 어획량은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더 라인이 철폐되면 일본 어선들이 한국 연해 및 근해를 자유롭게 침범하여 어족 자원을 남획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해체되며 자동적으로 폐기될 메가더 라인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 필요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는 어업자원 보존과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해양 주권을 선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과 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7월 주미 대사 양유찬은 미 국무부의 존 포스터 덜레스를 만났습니다. 양유찬 대사는 대일 평화조약의 한국 연해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장래 한일 간 분쟁의 근원이 될 것이고, 최근 메가더 라인을 침범한 일본 어선 34척을 한국 해군이 납포한 바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메가더 라인의 존속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덜레스는 대일평화조약의 특정한 공해상 어업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한국의 메가더 라인 유지를 거부했습니다. 1951년 8월 25일 피난 수도 부산의 경남도청에 마련된 임시국무회의실에서 메가더 라인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공부 수산구 어록 과장인 지철근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어업보호 관할 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호수역 획정은 1929년 일제가 만든 트롤 어업 금지 구역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동해에는 울릉도까지만 포함되었고 독도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상공부의 완성된 안을 가지고 경무대 법률 담당 비서관 임철호는 외무부 정무국장 김동조를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김동조 국장은 외무부 정무국의 장윤걸, 김영주 사무관 등과 함께 일본의 마구잡이 남핵으로부터 우리 어업과 어족을 보호하는 길은 우리의 능동적 주권 행사를 독자적으로 모색하는 것뿐이었다. 바다에 대한 주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했는데, 독도를 관할 수역 외측에 두면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공부 안을 수정하여 독도를 어업보호 수역 안에 특별히 넣었다. 당시 자문에 응했던 일부 인사들은 순수한 어업보호 수역의 설정을 위해서라면 독도 포함이 명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대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한일 간의 약이 될지도 모를 독도 문제에 대비해 주권 행사의 선례를 남겨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고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변형태 외무부 장관은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외무부가 마련한 어업관할 수역을 선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국무회의에 어업관할 수역 선포에 관한 건을 긴급 상정하여 1951년 9월 7일 제9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 안을 곧바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썰이 존재합니다만,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국제법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만 대통령이 향후 일본과의 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평화선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연안 70해리에서 150해리에 걸친 대륙군과 인접해안에 존재하는 자원의 배타적 지배를 위한 관할권 행사와 독도를 포함한 국가 방위를 포함하여 인근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식민지 통치에 대한 극심한 반감이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18일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납포하라고 해군에게 지시했습니다. 1952년 10월 4일 포획 심판령을 제정하고 포획 심판소 설치와 함께 1953년 12월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영해 3해리 해양국제법을 고려해 볼 때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일방적 어업보호 수역 선포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평화선을
통해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1952년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대한 일본의 충격과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도쿄의 히비야 공원, 오사카의 나카노시마 공회당에 모여 평화선 절대 반대 규탄 시위와 함께 일본 영토로 인정된 독도를 평화선에 넣는 것은 한국의 일방적 영토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 후 일본과 대한민국의 독도 문제라는 장작불에 기름을 쏟아부은 장본인이고 선구자입니다. 독도 정책에 조용한 외교의 반대론자로 강력한 외교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독도 침탈 공세가 1952년 평화선 선포 당시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일본은 해방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다 더 치밀하게 다각적으로 독도 침탈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나라사랑 독도사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